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제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 영상을 그대로 중계를 해드렸죠. 그런데 그 영상을 들어보면 아마 우크라이나에 살고 계신 분이 통역을 한 것 같은데 그 통역이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달라가지고 잘 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던 것을 제가 번역 녹화한 것처럼 이번에도 좀 잘 들리게 한다는 의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 전문을 그대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원문은 그대로 실려 있으니까 그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방금 올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한국인이니까 그보다는 좀 더 낮게 들릴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47일 동안 러시아의 전면적 진군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국회 감사드립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준비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준비해온 전쟁입니다. 석유와 가스 수출을 통해서 받은 수천억 달러의 돈은 무기 생산과 축적에 사용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수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전쟁을 위해 자국민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음식이나 옷이나 휴가를 가는 것, 교육 등등 이런 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 국민들에게 군 입대는 유일하게 사회적 사다리,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쳐들어올 때 굉장히 놀랍니다.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먹는 것, 집안에 있는 가구 등등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보고 놀라곤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물건을 훔쳐가며 이를 러시아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자기계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서 러시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군인이 방탄조끼에서 방탄판을 꺼내버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노트북을 방탄복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더욱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시키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은 러시아 정권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 국민들도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날 때까지 길이 멉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없애고 우크라이나를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민족, 우크라이나의 문화, 우크라이나의 언어 등을 없애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들에서 가장 먼저 찾아내는 사람들은 민족운동가와 우크라이나의 역사나 우크라이나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학살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략입니다. 러시아 지도부에서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는 다른 국가들을 분명히 공격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국가들에도 군대를 파견할 것입니다. 미사일 포격을 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시설들을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의 생활 기반은 파괴되었습니다. 군사 시설이 아닌 대학, 기차역, 공항 등 시설들을 러시아군이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측 집계로는 교육기관만 900곳 이상 파괴됐습니다. 학교가 900곳 이상 파괴됐다는 뜻이겠죠. 민간시설 파괴는 러시아의 고의적인 계획된 정책입니다. 하나의 도시, 두 개의 도시가 아닌 수많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파괴된 도시에 가보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공격했고 우리는 지금 거기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가 또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수많은 러시아군 병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마리우폴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3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도시에는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이 마리우폴에 쳐들어왔을 때 심지어 인도적 도움조차 주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러시아 군은 마리우폴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파괴했습니다. 마리우폴 시민들은 최소한 몇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한테 마리우폴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때 이와 같은 파괴를 많이 봐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1950년대 전쟁을 한번 겪었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전쟁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겨냈습니다. 그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저절로 멈출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성이 이겨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원으로 우리가 러시아가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우리의 국경을 지키는 것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수많은 경제 제재가 도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그 제재의 영향이 부족해서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은행들은 국제은행들의 제재 재개를 받아야 하고 협력이 완전히 멈춰야 하고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로 죽음 그리고 빈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제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러시아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러시아 경제를 지지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전 세계와 타협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러시아는 화학무기, 핵무기를 내세우면서 전 세계를 협박할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벌써 47일째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군은 정말 영웅적으로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고 우리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사망자 수를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련 시절 때부터 러시아는 강대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가지 군사용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탱크와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받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이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해줄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독립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연설을 하면서 마리우폴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우폴 시는 러시아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짧은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마리우폴에서 일주일 넘게 있었던 기자가 찍은 영상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47일째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은 전쟁을 겪지 않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 재생 후에 보셨죠? 이런 짓이 바로 러시아의 짓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신궁이나 천궁 등 탱크와 전투기를 잡을 수 있는 탱크와 전투기로부터 자기 국민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신궁은 2인 1조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궁, 천궁은 좀 큽니다만 이 신궁은 우리가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 요청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이 언론에 나오면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 신궁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 측에 요청한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 체제는 LIG 넥스1이 국산 기술로 개발해가지고 한국 군이 운용 중인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궁은 제블린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휴대 편의성도 좋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서욱 장관이 레즈니코프 장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레즈니코프 장관이 한국이 제공해준 인도적 지원 등 그간의 여러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희망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 요구는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 미사일 체계였다라고 하는데 이 바로 그게 신궁입니다. 이 신궁은 항공기의 적외선 호밍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발사 후 망각 개념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발사 후 망각하면 이 신궁을 발사하고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도망을 가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발사만 딱 끝내고 나면 그냥 망각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물론 다른 유도무기 체계도 그런 게 많지만 신궁은 특히 투 칼라 시컬 이색 탐색기를 적용해가지고 전투기나 헬기가 뭔가 미사일이 날라오면 플레어를 막 뿌리죠. 플레어, 체퍼 이런 건데, 그걸 퍼뜨리는 이유는 열과 빛을 따라서 다른 유도무기가 그쪽으로 따라가라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투 칼라 시컬 이색 탐색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구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어건 뭐건 상관없이 본체를 때려버릴 수가 있는 굉장히 우수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중 추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대 비행 속도가 마하 2 이상이고, 헬기는 물론이고 각종 고정익기, 전투기나 항공기 전부 다 격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궁은 시험 사격을 통해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미국의 스팅어나 러시아의 이글라를 훨씬 능가하는 명중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궁은 LIG 넥스1이 2014년 자체 투자로 한국형 탐색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산화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는데,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다연발, 비호 복합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화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 신궁 정도는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요? 6.25 때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16개국을 비롯해서. 그때 그분들은 병력을 보내왔습니다. 즉 피를 같이 흘렸죠. 그런데 우리는 병력을 파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좀 보내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로 어마어마한 것을 이뤄냈어요. 6.25 이후에.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어마어마한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읍시다.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가 다시 재건해 놨을 때, 그때 전후 재건 사업 여기에 우리 한국 안 갈 겁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거 몇 대 보내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외교, 이거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한두 개 국가입니까? 그 나라를 다 러시아하고 앞으로 외교 안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푸틴이 물러나기라도 하면 그때는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의 외교는 사기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지금까지 러시아가 접촉해왔던, 즉 러시아가 지원했던 나라들을 가만 보십시오. 시리아, 거기 지옥입니다. 그냥. 베네수엘라, 거기 사람 사는 데입니까? 북한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는 주로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우호국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덕성이 결여된 나라만이 힘으로 누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도와줄 이유가 충분하죠. 저는 6.25 때 우리가 도움받았다는 것을 상기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